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차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에 맞춰서 한번 푸시고요. 개인적으로 마음 문제를 50분 정도에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풀고 나서 저의 강의,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10월 26일 날 시험장에 들어왔다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했어요. 우리 개념은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되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법률적 개념은 다시 두 가지 나뉘죠. 협의와 광의로 나뉩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준부동산이 되겠죠. 경제적 개념은 5가지였죠. 자, 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4가지 있었죠. 뭐? 환자, 위간 했죠. 환경,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이었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3가지 구분해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죠? 법률적 개념이죠.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죠. 소비재는 경제적, 공간은 기술적, 생산요소 경제적, 자연은 기술적, 자동차는 법률적 개념에서 광의에서 준부동산, 선박 역시 법률적, 광의에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 환경은 기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은 몇 개였죠? 디귿, 미음, 이응. 디귿, 미음, 이응. 물리적 혹은 기술적 개념.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광의를 둘 다 합치는 거죠. 기읍과 비읍과 시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 몇 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입니다. 후보지는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모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후보지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되셨나요? 후보지 됐죠?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도 맞지만 이 내용도 맞는 부분입니다. 법지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활용 실익이 있다 없다? 없는 토지를 말한다. 혹은 적은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지역. 그래서 여기 경사진 지역을 법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 집이 하나 있고요. 밑에 집이 하나가 더 있네요. 이 법지의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위에 집이 가지고 있네요. 빈지는 공유 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조 수위와 간조 수위 사이를 말한다? 아니죠. 빈지는 어떤 거예요? 빈지는 해안선으로부터 만조 기준이죠. 토지 등록지역 가시죠. 그래서 니은디가 틀렸습니다. 택지는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는 소지이다.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는 소지이다.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는 소지이다. 맞는 말이네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것은 선화지가 아니라 무슨 지죠?
포라치가 되겠네요. 맞는 것은 기역과 리을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네요. 3번으로 넘어오시죠. 다음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1번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욕구를 증대시키고 이용을 집약화한다.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다. 토지는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다. 부증성에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없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부증성으로 인해 소유욕구를 증대시키고 이용을 집약화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부동성은 부동산 간의 비교를 곤란하게 하며 대체관계를 제약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나왔는데, 비교를 곤란케 하고 대체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부동성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개별성 때문이죠. 그렇죠? 부동성이 아니라 무슨 성? 개별성 때문이고, 이 개별성과 관련해서 또 세 가지가 더 있죠. 3B 나왔던 거.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마지막 시장의 비조직성. 요거 세 가지 역시 개별성과 관련된 거였죠. 우리 3B 했던 거, 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킨답니다. 그렇죠?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부동성 때문이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에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다? 개별성이 아니라 영속성이 되겠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적합한 규모로 합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성질을 말한다. 원래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그래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나와 있는 두 번째가 뭐였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합필할 수도 있고 분필할 수도 있다. 합필도 되고 뭐 된다? 분필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에 답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4번입니다. 다음 경제 변수 중 기간의 개념으로 쓰이는 절량은 모두 몇 개인가? 절량으로 나왔어요. 절량. 절량을 골라라. 절량을 골라라. 요거 기간 개념에는 시점으로 바꿔주세요. 주먹통이 좀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절량은 제, 자, 가, 보통, 단, 인 이렇게 있었죠.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혹시나 변동분이 붙는다면 유량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주택 공급량 유량, 소비도 유량, 자산은 저량, 자본은 저량, 지대 수입은 유량, 재고는 저량, 통화량도 저량, 임금도 월급이니까 유량. 저량은 몇 개? 총 4개였습니다. 됐죠? 4개. 통화량, 재고, 자본, 자산. 몇 개? 4개였습니다. 되셨죠? 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오시죠.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자, 아파트 시장 수요 곡선 좌측. 그러면 수요 곡선 좌측 같단 말은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야,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수요 감소한다는 소리죠. 됐어요? 그거 찾아봅시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거는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2번입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요거는 공급 감소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대체재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체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고, 따라서 아파트 시장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네요. 되셨나요? 답은 몇 번? 답은 3번.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세가 인하가 됩니다. 거래세 인하가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합니다. 수요 증가 요인. 우리 요거 기억나시죠? 이제 수요 증가 요인. 8가지 있었죠? 뭐다? 소, 선, 인, 예, 대, 보, 이, 거,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자율, 거래세. 됐죠? 그래서 소수선호도 인구는 오를 때 수요가 증가하고요. 보완재 가격과 이자율은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봐봐. 수요 감소에. 한 번에 보이지 않나요, 이제? 5개. 소, 선, 인, 예. 대체 가격은 떨어질 때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고, 보, 이, 거는 올라갈 때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네요. 답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대체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됐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의 변동이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균형의 변동이 나오면, 균형 나오면 세 가지 원칙 지키시면 되죠.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을 비교한 후 뭐만 큰 것만 체크해 준다. 2번,量은 큰 것 그대로 쓴다. 3번, 균형, 가격은 네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되죠. 수요 증가가 크면 인기 있으니까는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고, 수요 감소가 크면 인기 없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고, 공급 증가가 크면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고, 공급 감소가 크면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1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거 봐요 안 봐요?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지문 늘리려고 만든 거야.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면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디가 크다는 소리예요? 수요의 증가가 크다는 소리죠. 맞아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크니까 양은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수요 증가가 인기 있습니까? 네, 인기 있네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다면 나왔어요. 두 개 사고 싶어 했는데 여기 두 개 공급할게 라고 얘기해요. 가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하지만 양은 둘 중에 어디를 봐도 증가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됐어요? 3번입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탄력적이죠. 양 변화가 크네요. 가격의 변화가 적다. 덜 변한다. 맞죠? 수요가 증가하니까는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탄력적이니까 덜 상승하게 되겠죠. 4번입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상승이 탄력적일수록, 맞아요.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라고 나왔어요. 탄력이 아니라 보다 비탄력으로 해야 되겠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상승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크다. 맞죠? 6번이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 4, 5번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7번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소득 달성은 0.4이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은 0.2다.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4%씩 하락했대요. 4% 하락, 4% 하락.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요. 여기 두 개 더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정열, 정열, 정열.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정상제고 대체제입니다. 소득이 떨어졌을 때 정상제는 어떻게 돼요?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죠. 그래서 1.6% 어떻게 감소하게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교차 탄력성은 0.2 나왔으니까는 무슨 제? 대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0.8% 떨어지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더하기 마이너스 0.8 하시면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되셨나요? 7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주시죠.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네요. 임대료 수입은 증가한다. 어떨 때? 임대료가 올릴수록. 자, 그럼 보세요. 비탄력적일 때 어떻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총 수입이 증대되죠. 이거 알죠? 뭐 임대료 올렸어요. 총 수입 증가했어요. 앞에 뭐 나와야 돼요? 비탄력 나와야 돼요. 비탄력. 그러면 1보다 커, 작아요? 1보다 작은 경우라고 하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두 번째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단위 탄력적이네요. 특징이 총 수입은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한다. 임대료를 올리든 임대료를 떨어뜨리든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다음 몇 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되셨나요? 3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변화율이 더 크다 하셔야 되겠죠.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완전 탄력적이고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며 오케이. 수요 곡선은 수평이 된다. 평탄하다라고 하죠. 평탄하다. 맞죠?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비수직이 되겠죠. 수직선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질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8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A와 B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론에 의한 모양 형태를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거미집이라는 거 나왔을 때 우리 보통 기울기로 풀거나 거미집은 탄력성으로 풀 수 있는데 기울기는 B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다 라고 하시고 탄력성은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B 앞에 있는 숫자로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말씀드린 게 있죠. 수발 됐죠. 그래서 수탄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면 수렴량 공탄 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뭐다? 탄력성으로 푸는 거다. 했죠? 네, 세 번째는 공기 수 하시면 되겠죠. 수기 발 해주시면 되겠죠. 둘 다 기울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A 부동산 시장 무엇을 올릴까요? P가 숫자가 크네요. P를 올릴까요?
이건 탄력성으로 풀기 편하겠네요. 탄력성. 됐죠? A 부동산 시장은 탄피니까 Q합의 숫자 얼마? 1, P합의 숫자 얼마? 2. 이게 뭐다? 수요죠. 두 번째 공급입니다. Q합의 숫자 얼마? 2. P합의 숫자 얼마? 4. 그럼 요것도 똑같네요. 똑같으면 무슨요? 순환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입니다. 수요죠. 자, 요거는 이제 뭐 올리면 좋아요? Q는 좋겠죠. 요거는 기울기로 풀면 좋겠네요. P 앞에 숫자 얼마? 3. Q 앞에 숫자 얼마? 6. 공급의 기울기는 P 앞에 숫자 얼마? 2. Q 앞에 숫자 얼마? 8. 요거 이거 4네요. 이게 크네요. 공기. 수 되겠네요. 얘는 순환형이니까 한 번에 보이셨을 거고, 두 번째는 수렴형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다음은 2번이었습니다. 이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어떨 때 기울기 쓰고 어떨 때 탄력성 씁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큰 수, P가 크면 탄력성, Q가 크면 기울기.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나누기가 쉽거든. 아시겠죠? 9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시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될 수 있죠. 언제?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같다면 가능합니다.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기술적 분석이 뭐 하는 거예요?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죠. 중간성효율적 시장은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기본적 분석은 언제 정보,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니까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죠.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10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여가 작용 및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바뀌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한다. 맞네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은 비싸게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싸게 거래된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돼서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가주택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왜? 낙후된 고급 주택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저가주택 시장으로. 그래서 주택의 총량은 변화하지가 않는데 무엇은? 저가주택의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되셨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이후의 가치 증가분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개량 비용이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고쳐서 가치가 오르는 것보다 비용만 많이 든다. 맞죠? 그럼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하지 않는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니까 투자하지 않으면 무슨 여가가 벌어지죠? 하향여가가 벌어지게 되겠죠. 주거분리 현상은 주택 소비자가 부의 여부 효과는 피하고 정의 여부 효과는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11번이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토지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은 지대는
생산물 가격 빼기 생산비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지역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위치가 동일하더라도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토지의 위치가 동일한 게 아니라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토지의 뭐에 따라서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튀넨 같은 경우에는 리카도의 차익 지대서를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지대는 생산물 가격 빼기 생산비 빼기 교통비까지 고려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틀린 거 없으니까 다음 몇 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마르크스 절대지대서를 따르면 지대는 비용에 속하므로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지대가 하락하면 토지 생산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았다. 이거는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하죠. 됐어요? 4번입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이용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용도가 이루어집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이 되며 교통비 절약이 곧 지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찰 비용은 지대 더하기 교통비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1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13번으로 넘어오시죠. 도시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도시공간 구조의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도심과 접근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버제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버제스는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지대 이렇게 구분됐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 4가지였죠. 유사 활동간 보이는 거, 이질 활동간 흩어지는 거, 그리고 특정 시설이나 위치 요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보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4번입니다.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왔네요. 맞나요? 네, 맞는 질문이네요. 5번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되며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으로서 주택 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를 입지한다. 아니죠. 높은 고소득층이죠.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 경향이 있죠. 13번에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14번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다음의 조건에서 A시로부터의 경계지점과 B시로부터의 경계지점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전체 거리가 되겠죠. 이게 무엇으로부터의 거리죠?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죠. 맞아요? 그러면 A시의 인구 45만 명, B시의 인구 5만 명. 작은 상권이 어디예요? B시네요. 그럼 우리 B시로부터 가면 되겠죠.
자, 그럼 B로부터의 상권 경계점. 요거 먼저 구하는 거네요. 됐나요? 한번 구해보시죠. 1 더하기 루트 5만 명분의 45만 명. 분의 전체 몇 킬로? 40킬로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1 더하기 루트 9분의 40이 되겠고. 루트 9는 얼마? 3이니까 4분의 40이 되겠죠. 그럼 B로부터의 거리 얼마? 10km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되셨나요? 14번의 답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의미죠. A시 인구 45만. B시 인구 얼마? 5만. 이렇게 있는데 요게 몇 킬로? 10킬로. 요게 몇 킬로? 30킬로. 전체가 몇 킬로? 40킬로. 이런 느낌인 거죠. 되셨나요? 요 감을 잡으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클수록 경계점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했죠?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곱하기 안 될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R의 N수로 나눠줬죠. 됐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토지 A가 있다. 2년 후 도심의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60%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개발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 60%가 되겠죠. 2년 후 도심의 복합 쇼핑몰이 개발되면 A 토지의 가격은 3억 6,300만 원이고 개발되지 않으면 1억 2,1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요거 수익률은 10%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쓸게요. 자, 큰 돈 얼마? 3억 6,300만 원 빼기 1억 2,100만 원 맞죠? 곱하기 안 될 확률 몇 프로? 60%. 요게 가장 중요해요. 나누기 1.1 R이 얼마? 10% 그러니까 0.1이죠. R분의 몇 년? 2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됐나요? 우리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3억 6,300만 원 빼기 1억 2,100만 원은 그러니까 2억 4,200만 원 나오네요. 곱하기 60% 나누기 1.1는 나누기 1.1은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1억 2천만 원 나오네요. 1억 2천만 원 나오네요. 되셨나요? 답 몇 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보 현재 가치가 얼마나 쉬운 계산 문제인데 아시겠죠? 정보 현재 가치는 이렇게 풀으시면 가장 쉽고 편하고 빠릅니다.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될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R의 N성으로 나눠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15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6번입니다. 토지정책 수단 중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하는 걸로 옳게 묶인 것을 골라라. 우리 이, 직, 간 요거 3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됐죠. 이용 규제의 용도, 지역, 지구지, 개발권, 양도지, 각종 인 허가지.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런 거 했었죠. 됐어요. 직접 개입은 됐고 우리 간접 개입은 조세, 금융, 행정지원이었죠. 조세, 보유 관련 조세. 금융은 LTV, DTI도 있었고 보조금, 부담금 있었죠. 그래서 보조금, 부담금, LTV, DTI 등등 DSR도 있었고요. 행정지원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개입은 되게 많았죠. 뭐 수용, 선매, 공영 개발 등등등 내용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용 규제랑 간접 개입을 특히나 잘 알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용 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뭐가 보여요?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되셨죠?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오시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일이 아니죠. 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보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환지 방식은 신개발 방식으로서 택지가 개발되기 전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기소되는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 증가분을 환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4번입니다. 도시환경주거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다? 극히 열악하다.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열악, 밀집, 그렇죠? 두 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무슨 리, 집, 리, 요거 세 개가 있겠죠. 그래서 17번이 나온 몇 번? 1번이었습니다. 18번으로 넘어오시죠. 다음 중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간 몇 년? 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준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한답니다. 장기전세예요? 아니죠. 기존주택 전세죠. 전세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몇 년? 30년 이상. 대상은 누구? 저소득 서민. 행복주택은 대상만 아시면 되죠. 행복한 사람들.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우리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있었죠.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 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있었죠. 행복주택이 아니라 통합공공임대주택이죠. 요거 답 두 개니까는 체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답 두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답 두 개로 해주세요. 5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자금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 저소득, 서민, 젊은 층,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과 4번이었습니다. 19번으로 넘어오시죠.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취득 단계의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취득 단계에서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 그쵸? 이 단계는 세 개가 아니고요. 나라에는 국세, 해당 지역에는 지방세, 요거 세 개가 있었죠. 취득할 때 나라에 내는 거 세 가지였어요.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할 때 나라에 내는 거 종합 부동산세. 처분할 때 나라에 내는 거 양도소득세.
취득할 때 해당 지역에 내는 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보유할 때 지방에 내는 거 재산세. 처분할 때 내는 거 지방소득세였었습니다. 취득 단계의 조세만으로 옳게 묶인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하면 5개가 되겠죠. 그러면 5개 중에 들어있는 거 뭐가 될까요? 양도소득세도 아니고 종부세 아니고 종부세 아니고 다음 몇 번? 답은 4번이네요. 인지세 상속은 국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인상은 국세.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60%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80% 활용하는 경우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골라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 그쵸? 지분이죠. 누가? 순, 영업소득에서 이자 빼고 가치상승분 더한다. 내 돈 누가? 순이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내 돈 수익률이죠. 내 돈 누가? 순이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타인 자본을 60% 썼다는 말은 내 돈 얼마? 지분 내 돈 얼마? 40% 얼마? 4억이 되겠네요. 맞죠? 남 돈 얼마? 6억. 타인 자본 80% 활용했대요. 남 돈 얼마? 8억. 내 돈 얼마? 2억. 그러면 자, 기억 와보세요. 내 돈 얼마 썼어요? 4억 분에. 됐죠? 순이업소득 얼마? 3천만 원. 빼기 얼마 빌렸어요? 6억 빌렸네요. 이제 얼마? 4%. 6억에 4%니까는 2,400만 원 되겠네요. 더하기 가치는 얼마 올랐어요? 가격 상승률은 2% 올랐네요. 10억짜리가 2% 올랐어요. 얼마? 2천만 원 되겠죠. 하니까 4억 분에 2,600만 원 되겠네요. 요거 나누니까 6.5% 나옵니다.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연입니다.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내 돈 2억 들어갔네. 그쵸? 순영업소득은 똑같죠? 이자만 바뀌겠죠. 8억 빌렸죠. 8에 3,200만 원 되겠네요. 더하기 2천만 원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2억 분에 빼고 나니까 1,800만 원 되네요. 요건 더 쉽네요. 몇 프로? 9%.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6.5, 니은은 9%입니다. 다음 몇 번? 다음 3번 A였습니다. 20번이 다음 몇 번? 3번 A였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2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잠깐만 쉴게요.